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들은. 어쨌든 뭐 빠르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4페이지 평형과 안정성, 이 돌림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림힘입니다. 돌림힘. 좀 더 크기라. 오케이, 너무 안 보였어.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 빈칸인데, 자 이거 뭘까요? 모든 힘을 합친 거 이거 뭐야? 알짜힘이에요. 맞아요. 힘을 전부 다 합쳐놓으면 알짜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 알짜힘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지? F는 MA입니다. 요게 이 F가 아무 힘에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작용하는 힘들 전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합쳐놨을 때를 우리가 알짜힘이라고 부르고, 이 힘, 알짜힘은 어떻게 되냐?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대에서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되지, 그치? P, 운동량, 운동 상태를 나타주는 게 P는 MV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변할 때 질량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P는 M 곱하기 그러니까 그냥 V잖아요, 그치? 소리. 근데 F는 MA를 보면 얘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짜힘이 작용하면 뭐가 바뀐다? 운동량이 바뀌는구나, 운동 상태가 바뀌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돌림힘은 뭐냐? 회전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 돌림힘입니다. 그러니까 알짜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했어요. 그래서 돌림힘이 작용하면 회전 상태가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돌림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돌림힘이 여러 개 작용하면 그 돌림힘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알짜 돌림힘이 회전 운동량, 그래서 각 운동량이 하거든. 각 운동량이면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돌림힘을 다 합쳤을 때 돌림힘이 있으면 회전하게 되고 돌림힘이 없으면 회전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림힘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이렇게 요 문자를 우리 타우라고 해요. 타우. 돌림힘의 크기는 타우는 R 곱하기 F. 자, 이때 R이 뭐냐? 이 회전축이 있잖아요. 저 문 같은 거 돌아가는 거 보면 문에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회전축. 이렇게 뭐 당연히 아는 거지만 요 부분 안 돌아갈 거지. 여기가 회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돌아갔냐면 얘를 힘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돌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나온 거리를 이걸 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팔에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밀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에 나란하게 힘을 주면 안 돌아가요. 밀거나 당기거나 팔에 나란한 방향으로, 팔이랑 같은 방향이나 팔에 반대 방향을 줄 때는 안 돌죠. 근데 어떻게 도냐? 팔에 소직하게 힘을 줄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림힘이 작용하는 조건은 이제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되냐? 회전하는 팔에 회전 팔의 방향에 어떤 방향? 수직. 회전 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을 작용해야 돌림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전 팔이랑 나란하면 어떻게 돼요? 돌림힘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회전 팔의 길이는 회전축에서 여기 안 돌아가는 여기 부분, 그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길이에요. 요게 팔의 길이고, 요 팔의 길이에다가 뭘 곱합니까? 요 힘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근데 어떤 힘의 크기냐?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팔의 길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그래서 뭐 RF 사인 세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R 곱하기 F로만 계산할 겁니다. 이때 타우, 돌림힘 타우라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이 팔의 길이 미터 곱하기 힘의 단위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지만 우리 뉴턴 곱하기 미터 또 어디서 봤었죠? 일의 양, 줄이잖아. 이거 줄이랑 같아 달라? 줄은 아닙니다. 이거는 줄이 아니야. 뉴턴 곱하기 미터이지만 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의 단위랑 다르기 때문에.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돌림힘, 어찌됐든 뭔가 일이랑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줄로 나타내진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돌림힘의 방향, 회전축에 대해 시계 방향. 그러니까 내가 문을 안쪽으로 여는 방향으로 당길 수도 있지만 문을 바깥쪽으로 닫는 방향으로 밀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전축에 대해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돌림힘이 여러 개면 돌림힘을 어떻게 한다? 합칩니다. 그래서 이게 타우 A, 타우 B, 타우 C가 있어요. A 물체, B 물체, C 물체도 있고 사실 뭐도 있어요? 막대 전체의 무게가 있을 거고, 막대 전체의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한다고 간주하는 점을 무게중심인데 아마 이건 무게중심에다 걸쳐놨기 때문에 막대에 의한 돌림힘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은. 그래서 A와 B와 C가 만든 돌림힘인데, 자 이때 회전축이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회전축이잖아요. 이게 돌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안 돌아가는 부분을 회전축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안 돌아가는 부분이 회전축이에요. 자, 그래서 B의 무게, 뭐 얘는 이제 M이라고 했으니까 mg가 있겠죠. mg가 있는데 얘는 어느 거리? 이 회전축에 대해 2L 거리 있고요. C는 힘 무게가 mg죠. 근데 3L 거리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돌게 하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얘네들은, 그치?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 얘네들은 얘가 A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끔 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그 돌림 힘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얘는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될 때 부호를 어떻게 한다? 반대 부호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편한 대로 뭐 시계 반대를 마이너스로 해. 그 다음에 여기 시계 방향 플러스로 했네. 그럼 이걸 더하게 되면 남는 게 마이너스 mg에 남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반대로 돌게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시소 같은 문제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돌지 아니면 안정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얘네들이 돌림힘의 방향이 있잖아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같이 나올 건데 그 돌림힘을 총합을 했을 때 0이 되면 회전하지 않고 정지에 있게 되고요. 아니면 0이 아니게 돼. 뭐 시계 방향이 이겼어. 그럼 그 방향으로 돌겠지. 시계 반대 방향이 이겼어. 그 방향으로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때는 부호를 반대로 적용한다. 여기서는 시계 방향 플러스로 적용했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되 하나의 방향에 하나의 부호를 설정해서 그걸 이제 일관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을 하겠다. 자, 돌림힘의 이용, 뭐 지뢰, 촉바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얘가 이게 든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돌림힘의 평형 조건, 그러니까 돌림힘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W, 웨이트죠. 물체의 무게가 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받침점이 여기 있고 회전축이 여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돌림힘이고 얘는 우리가 힘을 어디서 눌러? 왼쪽에서 누를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입니다. 타우 F는 A, 팔의 길이 A 곱하기 F. 타우 웨이트는 B, 팔의 길이 B 곱하기 W가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부호가 어때요? 반대다. 두 개 더했을 때 뭐가 되면 돼요? 0이 돌림힘 더했을 때 돌림힘 평은 뭐야? 돌림힘을 다 합쳤을 때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야. 돌림힘의 총합이 0이다. 이거 시그마 합기호입니다. 돌림힘을 전부 다 합쳤을 때 0이다. 이게 이제 돌림힘 평형 조건이고 그 상황일 때 AF랑 BW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는 A분의 BW고 이 팔의 길을 길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물체의 무게보다 가벼운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근데 이럴 때 옆에 알아두시면 좋은 게 1의 양은 같다. 1의 양은 같다. 그래서 1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의 이득 없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우리가 F라는 힘이 작은 힘이잖아요. 그죠? F라는 힘으로 얘가 얼마큼 움직일 거냐면 요만큼 움직일 거예요. 뭐 거의 뭐 삼각형처럼 움직인다 친다면 그 다음에 B라는 B 길이잖아요. 그쵸? W라는 무게가 얼만큼? 요만큼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F라는 힘의 크기를 주어서 요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래요. 우리 1 알지?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을 이동시키면 1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요 길이를 뭐 H라고 해볼까요? 뭐 얘는 H'이라고 해봐요. A 대 H'이 몇 대 몇이에요? A 대 B지, 그치? 그래서 이때 한 일은 FA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얘가 물체가 들어 올려질 때 받은 일은 BW에 비례할 거라서 어때야 된다? 1의 양이 같다. 1의 양은 같다. 1의 이득이 없다는 거 우리 알아둡시다. 축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바퀴는 어떻게 되냐면 큰 바퀴랑 작은 바퀴가 이렇게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거야. 그 동심원 마냥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큰 원과 작은 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줄이 두 줄이 걸려 있는 건데 요 줄과 요 줄이 한 줄이 아닙니다. 그래서 F로 잡아당기는 줄은 큰 바퀴에 걸려 있는 줄이고요. 그 다음에 W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줄은 작은 바퀴에 걸려 있는 줄이야.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작은 바퀴에 W가 걸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큰 바퀴에서 F라는 힘으로 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서로 돌림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게끔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하면 돌림힘의 총합 얼마여야 됩니까? 0.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자, BW랑 AF. 얘는 BW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할게. 플러스 BW. 그다음 시계 반대 방향 빼기 AF는 얼마여야 된다?
아니 뭐야 플러스 BW 빼기 AF는 얼마? 0이다. 요게 돌림힘의 평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W랑 AF 같기 때문에 F는 마찬가지로 A분의 BW가 되고 큰 바퀴, 촉바퀴를 크게 하면 할수록 더 작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1의 이득은 없다. 1의 양이 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사기네요. 너무 편해지네. 그게 아니야. 힘만 줄어들 뿐 실제로 이동시키는 힘을 주어 움직이는 거리 자체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1의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진 않는다. 1의 양은 똑같다. 그래서 이 돌림힘을 이용한 지뢰와 촉바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밑에 뭐 예시들이 있습니다. 병탁이상 이런 것들은 한번 외워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 꼭 기억을 합시다. 좋아요. 좋아. 다음에 구조물의 안정성, 역학적 평형 조건은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역학적 평형 상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1번 힘의 평형 조건. 그래서 R자임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고요. 돌림힘의 평형, 돌림힘의 합도 0이어야 돼. 둘 다 0이어야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뭐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전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 1번 힘의 평형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2번 돌림힘의 평형 조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역학적 평형에서 안정적인 평형과 불안정 평형이 있는데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요런 평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완자교재에서 나왔었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찰에 의해서 요 자리에서 정지를 다시 하겠죠. 이 평형점에서 조금만 움직였을 때 얘가 다시 어차피 평형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게 안정 평형이고 불안정 평형은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평형점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근데 조금만 옆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굴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평형점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애들을 불안정 평형, 그 다음에 안정 평형은 평형점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 움직였을 때 평형점으로 되돌아올 애들을 안정 평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학적 평형 조건은 몇 가지? 두 가지. 1번 힘의 평형, 힘을 전부 다 합쳐요. 0. 2번 돌림의 평형, 돌림력을 전부 다 합쳐요. 0. 그래서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힘의 작용점에 따른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볼게요. 자, 작용점이 같은 경우 내가 얘를 이제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그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이게 되면 R자임이 0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작용점이 다른 경우 이제 자 왼쪽 먼저 볼 건데 같은 작용선상에서 크기 같은 두 힘이 반대. 그래서 얘는 R자임과 돌림 평형이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역학적 평형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써볼게. 역학적 평형이다. 에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치?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작용점이 다른 경우 어떻게 돼요? 역학적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왜? 돌림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 무게중심 같은 걸 한번 잡아주면 회전축이 뭔가 생길 것 같아요. 요쯤에. 그래서 얘는 자 F1 어느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고 F2가 만드는 돌림힘도 시계 반대 방향이라서 어떻게 된다 얘는? 이게 돌겠다. 어떻게? 이렇게 돌겠네. 이렇게 돌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작용점이 같은 경우 두 힘의 크기 같은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자 사실 F3였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돌 것 같아? 안 돌 것 같아? 안 돌아요. 왜? 여기 무게중심이 있어. 중심이 있는데 얘가 만드는 거 R 곱하기 F1은 시계 반대인데 얘가 만드는 거는 R 곱하기 F3는 시계 방향이라서 그 둘의 힘의 크기가 같다. 둘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한다면 돌림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같은 경우 힘이 작용하는 위치가 같아버리면 F1과 F3 이게 꼭 무게중심에는 하지 않더라도 가령 이렇게 해도 뭐 다른 위치에다가 F1, F2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역학적 평형 상태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같은 경우 근데 작용점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한 작용선 연장선에서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돌림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괜찮을까요? 역학적 평형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역학적 평형 조건이 뭐라고? 1번 힘의 평형. 그래서 모든 힘의 합 R자임이 0이다. 그럼 2번 뭐예요? 돌림힘의 평형. 돌림힘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얼마여야 돼?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어떻게 생기냐? 방정식 두 줄이 생기고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결국 그런 문제 패턴이잖아. 풀어봤잖아. 자, 넘어갈게요. 밑에 구조물의 안정성, 무게중심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야?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무게중심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냐? 대칭성이 좋은 애들이 이렇게 중앙에 있을 거예요. 대칭성이 좋지 않은 애들은 대칭성이 좋지 않은 애들 가령 이 야구 봤다라고 해볼까?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잡아요? 중간에 있지 않을 거잖아, 그치? 중간에서 무게가 좀 더 질량이 많이 모여 있는 쪽 약간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았었어? 줄 매달아가지고 내가 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매달아 볼게. 줄 매달아서 이 상태에서 정지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질량들의 돌림힘은 시계 반대 방향일 거고 여기 있는 질량들의 그 돌림힘은 시계 방향일 거죠. 근데 얘가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에 돌림힘의 평형 조건이 되었구나 라는 얘기고, 자, 그 상태에서 자 내가 실을 여기다 매달았잖아. 자, 실을 여기다 매달았으면 이 상태에서 연장선을 쭉 긋는 거야. 그 다음에 실을 다른 위치에 또 달아볼 건데 다른 위치에 또 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이 연장선에 줄 그었던 거 있잖아. 줄 그었던 거는 그대로 보존해 두시고 이렇게 줄이 그어졌었네? 요 줄은 그대로 그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점에다 이렇게 실을 매달아 보는 거야. 실을 매달면 이때 또 이렇게 해서 멈췄어요. 이때 안 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요 빨간 선 안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란 선 안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하고 빨간 선 안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이 어디다? 교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2개 매달아 보면 됩니다. 2개 매달아 보고 이 실의 그 연장선에 줄을 그어봐. 근데 물론 납작한 물체여야 되겠지. 납작한 물체에서 연장선에 줄을 그었을 때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겠구나, 요 빨간 선 안에 파란 선 안에 있겠구나. 그러면 빨간 선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파란 선 안에도 있어야 되니까 교점이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림힘의 평형을 2번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때 무게중심을 떠받치게 되면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어떻게 된다?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게 된다. 우리 방금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요게 역학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서 회전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잘 받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게중심이 대충 중앙에 있고 아니야. 쉽지 않네. 정지했을 수 있다. 근데 이상한 데 받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돌아가서 떨어진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받치면 안 돌아가네? 라는 거야. 무게중심을 받치면 그래서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그래서 왼쪽에 구조물의 안정성에서 이때 무게중심이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무슨 힘이 있어요? 돌림힘이 생기지, 그치? 돌림힘이 생겨서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면 무게중심이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돌림힘이 생겨서 원래의 안정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쳐요. 얘가 이제 예쁘잖아, 대칭적으로. 그래서 센터에 있다고 치면 요 받침쪽,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내가 발로 받쳐진 상태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무게중심이 이 무게중심에서 봤을 때 이 받침점에 대해서 뭘 만들어? 돌림힘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까딱했어요. 돌림힘이 어떻게 만들어? 얘를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그죠? 내가 이렇게 기울었을 때 이게 돌아오잖아. 근데 내가 이걸 좀 많이 기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왜 그러냐? 무게중심이 요 선 받침점을 안 넘어갔어.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게중심에서 수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바닥면 안에 있을 때 안정하다. 그러니까 요거 봐요. 이 수선의 발이 어디 내려져? 바닥면에 걸치면 우리가 얘가 바닥으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 수선의 발이 어디에 걸치면 바닥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가 바닥이 되냐?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꽝 하고 내려가지. 요 면이 바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걸쳐지는 면이 새로운 바닥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살짝 돌리면 어떻게 돼? 여전히 수선의 발이 어디 걸쳐? 바닥면에 걸치지. 그럼 바닥이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돌아오죠. 내가 너무 에바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무게중심 수선의 발이 어디 걸려? 옆면에 걸치지. 그러면 옆면이 바닥이 되는 거야.
요런 이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무게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그게 만나는 면이 거기가 바닥면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돌렸어. 에바를 했어. 그러면 옆면에 닿아버리지. 옆면이 새로운 바닥이 돼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무게중심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모양 몇 개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얘를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잖아. 얘를 이제 무게중심이 받침면 넘어가게 돌리려면 가령 한 요 정도 돌리면 되겠죠. 요 정도 하면 받침면 넘어가잖아. 그래서 요각 세타까지는 안정적인 거야. 근데 얘를 이제 삼각형 형태로 해볼까요? 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아래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 무게중심이 아래 여기 넘어가게 되려면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되냐? 거의 한 요만큼 돌려야 되지. 아유 너무 빡세겠나?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 아유 너무 그지같이 그렸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뭐라 해야 되나? 바닥이 넓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이다. 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각이 필요했어요? 훨씬 더 큰 각이 필요했지, 그치? 그래서 어떨수록 바닥면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무게중심 자체가 낮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하려면 이걸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잖아. 그치? 뭔지 알지? 스모 할 때 스모 본 적 없어? 얘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내려왔죠, 그쵸? 그 다음에 바닥면이 요게 바닥면이었어. 쉽게 넘어지지? 바닥면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넘어지죠. 이렇게 돼도 어떻게 해도 안 넘어져. 물론 이렇게 되면 넘어지지만 바닥면을 넓게 할수록 안정적이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원력,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방향으로 되돌리는 힘을 복원력이라 해요. 그래서 이때 역학적 평형 상태를 벗어나더라도 복원력에 의한 돌림 힘이 원래로 되돌아가는 방향 복원일 때는 안정적입니다. 가령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지 않은가? 괜찮아 저거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돼 있을 때 살짝 이렇게 하면 쓰러져? 안 쓰러져. 돌아오잖아. 이거 안정적이야. 왜? 무게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이 여러분 보기에 요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지, 그치? 내가 시계 방향을 꺾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림이 발생. 내가 이거를 좀 오버를 해가지고 무게중심이 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는 이제 복원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복원력이 있을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 원상복구하려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정하다. 근데 복원력이 없으면 안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내용은 요 정도까지 싹 다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우리 같이 너무 빨랐니 혹시? 우리 아는 거라는 전제 하에서 했어요. 괜찮을까요? 아닌가?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뒤로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뒷페이지에 나랑 문제 같이 한번 쭉쭉 풀어보자고. 6페이지에 뭐 해볼까요? 그 3번 이런 거 사실 눈으로 바로 풀리지. 에이 바로 알잖아, 그치? 얼마야? 돌림힘. 자 왼쪽 돌림힘 1000 곱하기 1이잖아, 그치? 오른쪽은 4 곱하기 F인데 우리 최소값은 이게 어쨌든 같아야 되는 거잖아. F는 250다.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맞죠? 맞다고 믿을게. 넘어갈게. 오른쪽에 5번 같은 경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돼야 돼요? 수평을 이루고 있다. 무슨 말이야?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5번? 쉬워. 그래서 300N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0Nm가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근데 철수가 어떻게 돼? 600N이라며. 600N이죠. 그래서 얘는 600N 여기 거리 L이라고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플러스 X 곱하기 600Nm가 되겠다. 더하면 얼마래? 0이래. 그럼 X는 얼마야 돼? X는 2분의 3, 1.5m면 되겠다. 그래서 1.5m 지금 맞는 말이고요. 돌림 평형이 이루고 있어야 되고 0에 의한 돌림의 크기는 900Nm다.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점차 가보면 될 것 같고
밑에는 6번 여러분 숙제로 바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7번 한번 풀어볼까요? 뭔가 이제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어져, 그치? 뭔가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죠? 쉬운 거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게 보이는데 우리 이제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하고 있다. 그치, 맞아요.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돌리면 평형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가 MG가 아래로, 여기에는 MG. 그래서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돌림이, C가 방향 돌림이 MGL A에 의한 거,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 MG 곱하기 2L이죠, 그쵸?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말의 방향 T라고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T 곱하기 L 하면 얼마다? 0이다. T는 3MG예요. 물어볼게. 받침대에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예요? 실에 막대 질량 무시하기로 했어. 얼마야? 응? 요 막대 왜 안 떨어져 이거? 막대가, 우리 막대 질량 무시할게. 막대 왜 안 떨어지죠?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있어? 오른쪽에 MG, MG, 그다음 T는 3MG였지. 아래 방향은 얼마 작용해? MG, MG, 3MG잖아. 5MG가 아래 방향 작용하지, 그치? 위쪽으로 뭐가 작용해? F 받침대 더하면 얼마라고? 0이다.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그 막대 질량 무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막대 질량까지 고려하는 문제 나옵니다, 그죠? 여기선 막대 질량 무시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T는 3mg고 받침대의 힘은 5mg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쉽고, 여러분 밑에는 9번 한번 해볼까? 상이라고 했지만 뭐 상일 이유가 없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럴 때 중심, 그 회전의 중심을 이제 요 무게 중심으로 잡으면 아무래도 좋아요. 얘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지는 돌림힘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반대. 얘도 시계 반대잖아요, 그렇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다, 기억. 가는. 얘는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것 같아. 그럼 얘는 이제 R자임이 어느 방향이야? 위쪽이지, 그치?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에서 막대 작용하는 R자임 위쪽 방향 얼마야? 7. 아래로 7이니까 R자임 0이다. 자, 그럼 R자임 0이면 어떤 조건이 강제되냐면 정지 상태 유지가 아니라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회전할 수 있어. 회전할 거거든. 근데 R자임 0이면 무게중심 위치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무게중심 위치는 고정이야 라고 인지해 둡시다. 무슨 말이야? R자임 0일 때 움직일 수가 있거든. 사실 회전할 수가 있거든. 회전할 수 있는데 R자임 0이면 뭐 이 물체의 각 점들이 움직일 수는 있지. 근데 뭐가 안 움직이는 거야? 무게중심은 움직일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러고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이 아마 여기겠죠. 대칭성이 좋으니까. 자, 여기는 안 움직일 거야. 그럼 얘가 뭐 행이야? 이제 회전축 행이야. 얘가 회전축이야. 그리고 디귿. 얘 회전축 입장에서 보면 자 봐봐.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요만큼 2분의 x 곱하기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2분의 x 곱하기 2. 뭐 마이너스를 할게요. 요걸 플러스를 하자. 요걸 마이너스를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이 4N은 시계 방향 돌리네. 그래서 2분의 x 곱하기 4. 그럼 3N은 어떻게 돼요? 시계 반대 방향 돌리지. 마이너스 2분의 x 곱하기 3.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x로 묶을 수 있고 2분의 x로 묶고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돼요. 돌림이 얼마가 되냐? 총합이 2분의 x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뉴턴 미터가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 돌림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게 돼서 회전한다. 기억니은 3번이에요. 근데 이때 회전하지 않는 놈은 누구라고? 이 와중에도 알짜임이 얼마니까? 0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위치는 안 움직일 건데 전체적으로 돈다며. 그럼 뭐가 무게중심의 회전축으로 강제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우리가 정지해 있는 거는 아무데나 돌림의 평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무데나 회전축을 잡아도 되는데 돌아갈 물체에 대해서는 회전축을 이제 무게중심으로 잡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무게중심 잡아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얘는 그래서 무게중심 계산했더니 돌림이 남는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알짜임 0일 때 무게중심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 근데 알짜임 0일 때 무게중심 이외의 부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돌림힘이 있으면. 그래도 뭐는 안 움직인다? 무게중심은 안 움직인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오른쪽에 10번 이거 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해보자. 하 같지 않게 생겼네 어떻게? 근데 할 수 있다니까. 해봐야 맞아봐야 돼 이거. 수평을 이루고 있는 모습. 요 말이 없으면 불안하겠죠, 그죠?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다음에 막대의 질량, 실의 질량을 일단 잠깐 무시합니다. 물론 막대의 질량도 나중에는 고려해야 돼요. 여기서는 무시하겠대. C로 바로 가긴 조금 애매하겠다, 그지? 그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전부 다 역학적 평형 상태, 전부 다 힘의 평형 이루고 있고, 전부 다 돌림 평형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같은 게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6mg 작용하잖아요. 그럼 이 장력이 위쪽에 작용하는 장력이 6mg. 장력은 항상 당기는 방향이고 같은 실의 양쪽 끝에서 작용하는 장력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이게 6mg야. 자, 근데 돌림힘이 자 이거 요 아래 모빌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6mg고 그래서 얘 6m인 거야. B는. 요건 당연하죠, 그렇죠? 자, 봐봐. 자, 근데 요 모빌이 회전하지 않는 건 알겠어. 근데 아래로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위에서 여기가 회전축인데 회전축에서 당기는 건 팔의 길이가 얼마야? 0이라서 얘는 돌림이면 안 생겨. 그쵸? 회전축이니까. 6mg 아래라면 여기 얼마여야 돼요? 12mg여야 된다. 12mg를 위로 작용하는 거여야 되고요. 12mg. 그래서 이 줄이 위의 모빌을 12mg로 당기는 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모빌도 안 움직이잖아. 그치? 위의 모빌도 회전하지 않는 이유는 12mg 곱하기 L이 어느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인데 요 장력 T라고 합시다. 3L 곱하기 T가 얼마야? 12mgL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 T는 얼마면 될까요? 4mg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양쪽 끝에 장력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여야 된다? 중력이 4mg여야 돼. 그래서 얘는 4m이에요. 6m, 6m, 4m, 16m, 4번 이렇게 되겠다.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논지 되게 중요하다. 이거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모든 물체들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전부 다 유지하고 있을 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항이.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안 움직인다. 이게 문제가 제일 편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면 된다. 어떤 거부터? 질량 알려준 거부터. C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밖에 안 모르겠지, 그치? 이거 알려준 거부터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들 좋다. 11번 여러분 수술 한번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11번 좀 짜증나게 생겼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12번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지금 만약에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전축에 하면 돼. 근데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 이 상태에서 돌림힘을 일단 보시면 요 줄이 잡는 힘은 돌림힘의 기여를 애초에 안 하는 거야. 왜냐면 회전축을 붙잡고 있으면 회전축을 아무리 세게 쳐도 내가 저 문이 있잖아. 저 문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볼래? 내가 문을 이렇게 때리면 문이 돌아가요. 그쵸? 땡겨 돌아가는데 여기가 회전축이잖아? 회전축을 안 돌아가. 왜? 돌아가요. 돌림이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얘 크기를 무시하자. 자, 여기를 내가 때려도 돌아갈까요? 살짝은 가는데 내가 진짜 회전축을 딱 때린다면 팔의 길이가 0이 돼서 돌림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크게 없다 보니까 돌아갔는데 어차피 뭔 말하는지 알겠지? 회전축에 장력이 걸렸지만 안 돌아가요. 얘네들이 각각 만들 거 EMG 곱하기 3L이지. EMG 곱하기 3L 만들 거고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를 할게. 그럼 얘는 OMG 곱하기 L이니까 그냥 10mgl 할게요. 10mgl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일단 있어야 되고 어느 거리에 있어야 돼? 그치. EL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EMG 3L 빼기 EMG X 더하기 10mgl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EL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X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EL 거리에 있어야 된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왼쪽 EL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좋죠. 예. 그 다음에 문제 좀만 더 풀면서 감 한번 잡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따지나? 무게 따진다. 밑에는 13번 더 해보자. 막대 무게 따진다. 질량의 M인 막대. 질량의 M인 막대.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그래서 작용 FA랑 FB 있고 얘 왜 위로 안 올라가냐? 얘가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g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FA 더하기 플러스 FB는 mg랑 일단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디귿이 강제가 됩니다. 디귿 틀리면 말이 안 되지, 그치? 디귿 맞고 그 다음에 막대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얼마예요? 0이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수평을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역학적 평형 상태이다. 그래서 일단 날짜임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FA랑 FB 어때야 되냐? 얘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곳이나 회전축을 잡아도 되는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볼까? 그럼 우리 FA가 만드는 돌림이 얼마야? FA 곱하기 0.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돌림힘은 어떤 돌림힘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할게. 여기 FB 곱하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3L 거리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 거냐면 얘가 이제 대칭성이 좋잖아. 그래서 얘가 2L 중심에 있을 것이다. 2L 거리에 얼마? 2L 거리에 mg. 얘는 시계 방향이죠. 2L 곱하기 mg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3FB는 2mg가 돼서 FB가
3분의 2mg가 되죠. 그럼 자동으로 FA는 얼마입니까? 3분의 1mg가 됩니다. 그래서 FA가 아니라 FB가 A의 2배다. 기억 티귿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되게 별거 없어. 그래서 뭐 했어? 일단 요거 제일 먼저 썼죠, 제가. 요거 힘의 평형 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돌림위의 평형을 쓰시면 되잖아요. 두 가지를 쓰면 연립방정식 하면 끝.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복잡하게 생기면서 좀 짜증나시는 건데 오른쪽에 15번 한번 풀어볼까요? 뭐 숙제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내가 좀 기다릴게요. 그냥 노가다예요, 그냥. 노가다인데 한 번 실수하면 그냥 틀린 값이 쭉쭉쭉 이어져서 그냥 실수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막대 1번보다는 막대 2가 그래도 좀 낫겠죠? 왜냐면 B의 질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막대 2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노가다예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그냥 틀리는 노가다인 게 문제. 여러분 당연히 막대 2부터 하라 그랬죠? 그죠? 막대 2에는 무슨 조건이 만족됩니까? 돌림임의 평형이 조건이 만족이 되고요. 회전축을 어디로 잡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회전축 어디로 잡았어? 왜 여기로 잡았어요? 여기로 안 잡으면 답이 안 나올 거야. 왜? 요 장력을 아직 모르거든.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 A 모기를 몰라서 이거 노장력 지금 때려 죽어도 모르거든? 절대 모르거든?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회전축을 잡아버리면 그럼 요 장력이 돌림 힘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우리가 아는 거에서 야금야금 뜯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m인데 막대가 3d잖아요? 그럼 얘는 회전축으로부터 얼마 길이? 2분의 d 길이의 mg의 이제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 힘이 생기다. 그래서 얘는 시계방향 플러스 2분의 d 곱하기 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m이야. 마이너스 mg가 어떻게 돼?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mg 곱하기 d. 그 다음에 mc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어느 방향이 어찌됐든 간에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소리 플러스 2d 거리에서 mcg 이렇게 된다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돌아가겠지?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2d 곱하기 mcg는 2분의 1 mgd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mc는 얼마가 돼? mc는 4분의 1 m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래 일단 먼저 확인해 보기. 4분의 1 m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3번 아니면 5번에 맞을 거야. 그쵸?
자 그렇게 했어. 얘가 MC가 일단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4분의 1 햄했어. 그죠? 4분의 1 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장력 그럼 파악 어떻게 해야 돼? 장력. 자 이 막대 2에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무게가 얼마예요? M 4분의 1 m이니까 얼마야? 아래 방향으로 4분의 9mg가 작용하는데 근데 안 떨어졌잖아. 그치? 왜 안 떨어진 거야? 요 실이 위쪽 방향으로 4분의 9mg 작용한 거고 장력 이 줄의 양쪽 끝에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고 장력은 항상 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4분의 9mg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회전축 어디로 잡을 거야? 요 위에는 모르잖아. 요거 모르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로 잡는 거지. 여기로 잡아야 되겠지. 그치? 안 보이니까 여기 할게요.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4분의 9mg가 얼마큼? 1이만큼 있어. 자 시계방향 플러스 4분의 9mg 곱하기 2d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막대가 무게가 있어. 2mg인데 6d 길이니까 d만큼 떨어져서 얼마큼? 2mg가 있겠다. 시계반대 마이너스 d 곱하기 2mg를 포함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거리가 얼마야? 4d 거리예요. 근데 시계방향 시계반대 방향 마이너스 ma 마이너스 4d 곱하기 mag 이것들을 해주면 이게 얼마다? 여전히 0이 되어야 되겠다. 거슬리는 뭐 mg는 사실 쓸 필요 없어요. mg, d는 다 쓸 필요가 없어. m은 떼면 안 되는구나. 젠장 ma가 있어서. 그래서 gd만 뗄게요. gd만 떼자. 지저분.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분의 9 m 빼기 2m 더 빼기 4ma는 0. 그래서 5m은 4ma 내가 뭐 잘못했나? 2분의 5m 2분의 5m은 4ma ma는 8분의 5m 진짜 극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도 느꼈겠지만 실수하는 순간 답이 그냥 달라져. 그래서 뭐 하나라도 빼먹지 않는 거. 여기에 돌림위의 평형 들어갈 때 항을 하나라도 빼먹지 않는 거. 여러분이 많이 빼먹을 거 뭘까? 무게중심에 의한 중력. 요거 많이 빼일 것 같아요. 요거 안 빼게 정말 주의하기. 그 다음에 막대 2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 장력 절대 모르거든. 그래서 막대 2부터 먼저. B가 알려져 있으니까 B 먼저. B 무게중심 C 고려해서 C 무게 나오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요 장력 이제 알 수 있어. 4분의 9mg. 그 다음에 여기를 무게중심으로. 왜냐면 요 장력은 절대 모르니까. 물론 이제는 알지. 그치? 다 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를 회전축을 잡았을 때 무게중심. 그래서 전부 다 돌림의 평형을 하면 되는데 노가다고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릴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지금 49분이니까 쉬었다가 6시에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